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어제 한미TV를 통해 보도된 버지니아 공대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한인 학생 조승희 씨로 밝혀졌습니다. 조승희 씨는 현장에서 자살했지만 33명이 사망한 이번 참사로 버지니아 공대 현지의 한인 학생들의 불안은 큽니다. 한미TV가 버지니아 공대 한인학생회 이승우 회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당 최악의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계신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예측했던 일이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계속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은 그것과 관련돼서 안전 문제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있으면 그런 어떤 우려 같은 경우 상황을 이제 먼저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토의를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제 미팅에서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 꺼냈었는데 아마 정기적인 모임을 이제 학부생과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선 기본적인 그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범인이 한인 학생이어서 충격이 더 큽니다. 조승희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한국 학생들하고 어떤 그 교류가 있었던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 학생을 우선 아는 학생은 이제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한 5분 전에 이제 학부 학생들하고 이제 또 다시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참석을 하고 이제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 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추가로 밝혀진 한인 학생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최소한 약간 패밀리 네임이요. 그러니까 last name이라도 이제 그 성이나 이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자기네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이상의 어떤 진척된 상황은 이제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종자가 있다. 자기네가 이제 아직 컨택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렇게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라든지 보복 테러 사례는 없습니까? 그건 없고요. 아직 그거 없고 우선 제가 조금 좀 심각한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직 그거를 그 소재를 지금 좀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이메일입니까? 네, 아직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공대 현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버지니아 공대 한인 학생이 무차별 난사한 총성이 시카고 한인 사회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그런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 한인 동포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숙사와 강의실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살한 한인 조승희 학생을 포함해 33명이 사망했고 이번 사건은 미국 대학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한인 대학생들은 범인이 밝혀진 직후부터 타인종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잠깐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했었는데요. 애들은 다 놀래죠. 다 놀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특별히 그 범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학교에서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료 학생들한테 이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동을 좀 더 신중히 하고 그리고 너무 같이 한국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인 학부모들에게 이번 사건의 충격은 더욱 큽니다. 범인이 아시아계로만 밝혀졌던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발 한인 학생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이 받게 될 혹시 모를 보복과 차별이 먼저 우려됩니다. 한국보다는 마약과 총기류를 접하기 쉬운 미국.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그 학생의 심정을 우리가 또 학부모로서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동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러한 준비 기간에 얼마나 그 학생이 고민했었고 요즘 뭐 비디오나 게임들이나 너무 이렇게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참 염려가 되고 정말 아이들을 기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특히 유례가 없는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의회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과 한국인 미국 비자 면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 동포들도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FTA 같은 아주 중대 사건, 크나큰 문제도 해결 잘 됐고 한미 관계도 아주 지금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건 좀 아쉽기만 하네요. 전국 각 언론들이 일제히 사진과 함께 범인은 한국인 조승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번 사건으로 한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범죄, 보복 테러의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시카고 총영사관도 오늘 오전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고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책반은 우려되는 한인 대상의 증오범죄나 보복성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희석 치안 담당 영사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희석 치안 영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한인 동포들이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포 사회 교민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각종 단체나 아니면 극단주의자들이나 이로 인한 가능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동포 사회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당분간 추이를 관찰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석 영사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포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은 오늘 오전 동포단체들과 각급 학교에 긴급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주미 대사관도 한국 정부와 연계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인 동포들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FTA,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어제 포스터뱅크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FTA 효과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주재 발표자로 나선 총영사관과 무역관의 관계자들은 FTA의 협상 결과를 미뤄볼 때 이곳 한인들이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협상 쟁점이 됐던 자동차와 쇠고기, 쌀 분야의 관세 철폐는 결국 이 분야의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카고 지역의 무역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한인 경제 역시 부수적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법률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시카고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의 정착을 돕는 마케팅 부문에서도 한인들의 역할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적 교류와 함께 오는 게 투자가 될 텐데 그 투자는 대규모 자본이 이동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투자에는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투자를 매니지먼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가니까 역시 그런 면에서 여기 시카고에 계신 분들도 교역이라보다는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활동 기회가 많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소비자들 역시 한국 수입 식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현재 소비자 가격에서 최대 5배까지의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관세 철폐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이익이나 손해보다는 윈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핵심 제품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그걸 갖다 다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갖다 팝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죠. 관세 철폐에 따라서. 한편 이날 한 참석자는 긍정적인 FTA 효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틈새 시장에 대한 연구와 고용 창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전국 한인연합감리교 연합회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07년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100주년을 맞아 부흥과 성장을 주제로 개최된 집회에는 650여 명의 전국 한인감리교회의 목회자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시카고는 과거 도시선교 부흥의 모태가 됐던 곳으로 100년 전 평양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를 기념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며 시카고 총회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를 통해 마련되는 기금 중 $10,000는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그렇게 서로 기도하다가 이번에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불을 특별한 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연합회는 교단 소수인종 프로그램과 개척교회 후원을 위해 각각 $10,000의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연례총회에서는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타인종 목회, 영어 회중 목회 등에 관한 14개의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며 Alive 2007으로 이름 붙여진 저녁 집회를 열어 타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됩니다. 올해 시카고 총회에는 한상신 목사와 윤남옥 목사, 김정호 목사가 설교자로 초청됐습니다. 오늘 시카고 내 12개 지역구에서 시의원 결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런오프로 불리는 결선 투표는 지난 2월 시행된 지방자치선거 결과 어느 후보도 50%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한 지역구 내 다득표 후보 2명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으며 투표소에는 마지막 홍보전을 펼치는 후보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160명의 비근무조 직원들까지 동원됐다며 선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선관위들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버브에서는 지역시장을 비롯해 공원관리보드 멤버와 교육감 위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도 진행됐습니다. 쿡카운티 선관위는 이번 자치선거는 미국 내에 시행되는 선거 중에 가장 복잡한 선거 중 하나라며 쿡카운티 지역 통합선거의 경우 2,400명의 후보에 대해 769개의 개별 투표를 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 방안에 대해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금 보고를 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소셜 번호가 없는 이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1996년부터 납세자 번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00만 개의 번호가 발급됐습니다. 지난 2005년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한 서류 미비자들은 190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0% 증가했으며 2006년 역시 11월 초까지 150만 명이 납세자 번호를 받아 같은 기간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체류자들의 세금 신고로 2005년도에만 $5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올리는 등 지난 1996년에서 2003년까지 이들로부터 $5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시 매티스 국세청 대변인은 불법 체류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홍보와 함께 일정 기간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 시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 번호 발급이 불체자들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이민법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LA 한인 등산 동호회가 타인종과 함께 등산 대회를 가졌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린피스 공원을 청소하고 등산을 하면서 타인종 간의 벽을 허무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다운타운을 전망으로 등산객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지난 주말 그린피스 공원.
상쾌한 공기에 등산객들의 표정마다 싱그러움이 가득합니다. 파바와 에버그린 산악회가 주최한 등산대회에 나선 참가자들입니다. 또 오늘 이런 또 기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거북이 마라톤 처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상쾌하고 좋죠. 참가자 전원이 2.5마일 코스를 함께 돌며 인종화합을 다졌습니다. All coming together for one cause and one purpose, to share the love and the harmony, which is really a good thing, and I'm glad to be a part of that. There is no minorities with this group. We're all doing the same thing and huffing uphill just like. 오후에는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됐습니다. 물통 대신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선 참가자들은 어지럽게 늘어진 낙엽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클린업도 하고 그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게 하고 4.19 폭동 15주년을 앞두고 인종화합을 위한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흑인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시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도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시카고시는 다음 달 5일 벽에 낙서를 지우기 위한 페인트를 비롯해 빗자루와 삽, 재활용 쓰레기 봉투 등을 예약자에 한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약과 자세한 정보는 전화 311로 문의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시의원 사무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관리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지난 5주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호를 보내던 2명의 교통관리원들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최근 교통관리원들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들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에서 기인했다며 특히 햇볕이 강하거나 어두운 지역에서의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한류 열풍에 맞춰 대장금호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김포와 일본의 하네다 노선에 투입되는 대장금호는 비행시간 동안 대장금 영상을 방영하거나 유자화채 등 대장금 후식을 제공하는 등 드라마 대장금의 컨텐츠를 관광상품 홍보에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 측은 향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폭설에 갇힌 가족을 살리기 위해 눈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제임스 김 씨의 사건 보도가 올해의 퓰리처상에 선정됐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사고를 보도한 포틀랜드의 오리고니언지에 대해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한 가장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편 재난구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전했다며 퓰리처상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8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2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9.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8.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2.75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5.25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힘입어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으나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52.58포인트 상승하면서 12,773.04포인트를 기록했고 반면 나스닥 지수는 1.38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2,516.9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01포인트 상승하면서 1,471.4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 가득한 흐린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바람은 남도풍이 5마일대로 불면서 대체로 온화한 날을 보였습니다. 습도는 평균 3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20마일대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39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8일 수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가 예상됩니다. 19일 목요일 오전에 흐린 날씨는 오후 들면서 점차 길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가 예보됐습니다. 20일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